안녕하세요. 3억을 대출받았는데 어떻게 갚느냐고 난리난 일시적 이주택자들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.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금자리론을 통한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된 이들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집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. 금매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네요. 2021년에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3억을 대출받았답니다.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힘들어한다라고 하네요.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2021년, 2022년 이 2년 동안은 어떤 시기입니까? 주택 가격이 거의 한 30%가량 오른 시기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10%나 한 20% 정도 낮춰서 팔 생각을 하면 집이 팔릴까요? 안 팔릴까요? 팔립니다. 5억 하던 집이 이 기간 동안에 전국 기준으로 30%가량이 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한 3배, 2배, 3배 올랐죠. 5억 하던 집이 15억 되고 17억 되고 18억 됐던 게 이 시기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. 그러면 지금은요? 지금은 한 18억, 19억 하다가 지금 한 13억, 14억쯤 된 시기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? 8억, 9억으로 내놓으면 팔립니다. 금매로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되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실제로는 욕심을 부리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주변의 호가가 얼만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. 매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집이 안 팔린다라고 개소리 하는 거죠. 지금도 여전히 2021년 수준의 거품 가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려놓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이런 아파트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. 지금 현재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30-40% 낮추면은 팔립니다.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투입꾼 놈들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. 싸게 팔면 되는데 폭리시 하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금매면 다 팔린다라는 거죠. 정말입니다. 정말. 실제로 지금 15억입니다. 18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0억에 내놓으면 팔립니다. 누가 그렇게 내느냐라고 얘기하죠. 맞습니다.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쉽게 안 팔리는 겁니다. 급금매면 팔리는데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으로 올려놓으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1가구 2주택자 집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를 또 사서 투기했다. 투자했다.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. 집값이 오른다고 봤으니 내린 것은 투기냐.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한다. 딱지는 금매라고 붙어있는데 가격이 금매 가격이 아니니까 안 팔리는 거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돈 있어서 집 하나 더 산 사람까지 걱정해줘야 되나. 알아서 담보대출을 받든지 말든지 하게 하면 되지. 집이 두 채인데 뭐가 걱정이냐. 이런 쓸데없는 기사 좀 쓰지 말라. 비싸게 내놓고 3개월이 지나도 안 팔린다고 얘기한다. 참 독한 사람이다. 시세가 높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멍청이들아. 절반 가격에 내봐라. 팔린다. 이러는 거죠.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려고 한다라는 자세한 설명 없이 금매로 내놨는데 안 팔린다. 어쩌라고.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지.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있냐라는 거죠. 거품 가격을 다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안 팔리지. 손해보기 전에 욕심 부리지 마라.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. 실제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. 그들이 피를 토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. 이래나 저래나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모험을 걸어야겠다. 도박을 해야겠다. 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답이 없다. 지지부진하게 지루하게 사는 삶. 이대로 평생 살다가는 평생 거지 신세 못 면하겠다.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지금의 삶보다 더 아래로 더 지하로 내려가는 삶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. 가족이 풀풀이 흩어지고 피를 팔아야 되고 몸을 팔아야 되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면 삶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많은 사람들은 미처 몰랐다라는 거죠. 몸으로 그런 걸 다 겪고 나면
어떻게 됩니까? 그제서야 망가진 몸, 그리고 파탄 나 있는 가족 관계,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누가 밥 먹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참 서글프고 슬픈 삶이 이제 닥친다라는 거죠. 카드론도 막힌다 그러고 한도가 줄었다 그러고 생활비는 써야 되는데 돈은 없고 뭐 어디 가서 밥 빌어 먹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매달 카드값 연체돼 가지고 대출 갚으라고 연락 오고 전기 끊긴다 그러고 가스 끊긴다고 하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?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누가 그렇게 쉽게 돈을 빌리라고 했던가요? 저금리니까. 평생 이렇게 저금리로 수월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거죠. 근데 평생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을 잘 대응하고 잘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겁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. 사람 조심해야 되고 세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집을 1가구 2주택이 됐고 일시적인 집 하나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됩니다. 매우 간단한 얘기죠. 근데 욕심이 더해지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. 집을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도 파는 건 쉽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.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살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죠.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놔야지 겨우 팔릴 거다라는 겁니다.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 버티지 못하면 팔아내야 된다는 거죠.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말이죠. 이게 매우 뻔하지만 당연한 진리입니다. 집값이 언제나 천정부지로 오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도 순환 주기가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팔리는 초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절벽 초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집을 통해 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. 물론 2014년, 15년, 16년 이 시기 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도 2배 이상 오른 가격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확실한 건 2021년, 2022년, 2020년 무리하게 높아져 있는 가격에 산 사람들이 곡소리 내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처분하고 또 팔아내고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